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8월 10일 토익 논란 종결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8월에 중간에 보는 시험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날씨가 요즘 굉장히 덥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제가 오프라인에서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토익이 한 달에 2번 있죠. 말에 보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는 시험이 있는데 사실 중간에 보는 시험은 거의 뭐 쉽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쉽다는 얘기는 정말 쉽게 나오는데 이상하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체감 난이도가 급상승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2018년 들어와서 학생들이 중간에 봤던 시험이 의외로 말 시험보다는 또 잘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시면서 낙담 너무 하지 마시고요. 시험 성적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느낌적으로 체감적으로 많이 틀렸다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결과 지켜보도록 하죠. 하지만 우리 8월 10일 날 여러분들 보신 분도 이거 강의를 보시겠지만 우리 8월 말 시험을 대비해서 본 학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시험이 나온지 저랑 같이 화면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난이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8월 10일 RC 파트별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중상이라고 해서 상까지 안 주는데 이번엔 좀 상을 달아봤습니다. 그 상을 달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몇 문제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패턴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확 느껴져서 이제 체감 난이도까지 합해서 제가 중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 6 대놓고 7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중은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해가 읽을 게 많을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5, 6에 비해서 사실 7은 중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중상이라고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럼 과연 5, 6 제가 상까지는 잘 안다는데 이렇게 상을 단 이유가 뭘까?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는데요. 자, 일단 7에서 우리 나왔던 문제, 동의어 문제 2가지만 좀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 7은 제가 중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문장 삽입도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 동의어도 여러분들 발목을 많이 잡는데 이번에는 거의 쉽게 나왔습니다. 붐이란 단어가 있죠. 우리가 뭐 붐 현상 많이 하잖아요. 뭔가 성장하거나 이런 얘기. 그래서 growth랑 여러분들 동의어가 출제가 돼 있고요. nice라고 하잖아요. nice. 우리가 그냥 그대로 좋다라고 해서 구세 표현으로 여러분들 출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동의어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였으니까 쉽게 넘어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준비한 거는요. 5, 6를 갖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부터 먼저 설명드리죠. 자, 난이도가 중상인데 사실 여러분들 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30문제, 5, 30문제가 다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의 몇 문제, 그냥 변수가 있는 몇 문제가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중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기본적인 품사 문제는 그냥 그대로 아주 쉽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토익을 처음 시작하거나 한 중급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품사만 다 맞더라도 우리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거다. 근데 이제 고득점인 학생들의 문제죠. 뭐 기본적인 품사는 다 맞고 가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문제까지 맞춰야 되니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품사만 알아도 파트 5는요. 그냥 반은 못 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 품사. 가장 기본적인 건 뭐 명사, 뭐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죠. 자, 보시니까 이번 달은 유독 동사랑 부사가 각각 6문제씩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고요. 뭐 소소하게 명사, 형용사인데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게 봤죠. 전치사가 무려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는요. 보통 한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1문제 SNS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뭐 대명사는 늘 나오는 소유격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who, which, whose 중에서 아주 잘 나오는 who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문제씩 출제된 거는 뭐 쉽게 풀 수 있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문제가 어려웠을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이번에는요. 잘 보지 못했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뭐가? 체감 난이도가 아주 급상승한다. 근데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몇 문제는 그게 크게 와닿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현상은요. 작년 2017년 7월 달부터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토익에 잘 나오는 패턴이 잘 나왔지만 2017년 7월 달부터는 보니까 이런 것들 토익에 나오기는 하지만 파트 5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단어인데 나오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종종 출제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토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에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내가 문법이라든가 어휘를 다 알면 참 좋겠지만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 나머지 보기가 너무나 답이 아니니까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답은 요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와 있어. 그럼 좌절하지 말고 다른 차선책을, 그럼 가장 베스트 앤서를 고르는 게 급선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리 제가 몰랐던 문법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머지 안 되네. 뭐 그나마 이게 정답이겠지 해서 하면 우리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맞고 들어가야 되는 거, 기본은 깔고 들어야 되는 바로 기본적인 품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죠. 그럼 과연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자, 첫 번째 명사 문제. 명사 문제 이런 거죠. 바로 한정사 다음에 들어가는 미주신 자리,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거 여러분들 on 이라는 한정사 다음에 increase라는 여러분들 명사가 나왔고요. 더 명사어라고 해서 profitability라고 들어가는 요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여러분들 명사 문제는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로서 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create. 여기 물론 innovate라는 형용사 뒷자리에 들어간 명사로서 뭐 designs, designers 이렇게 명사를 고를 수 있지만 결국 innovate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create. 이거의 관계를 보시면서 바로 찍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만들어낸다면 designer, 사람들을 만들어내지는 않겠죠. designs가 들어서 정답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첫 번째 거 designs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편하게 형용사 뒷자리 명사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create라는 이 동사는 잘 어울리는 어림을 보시면서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명사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문제는요. 뭐 수, 시제, 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주어 동사 찾는 거 있죠? 요거는 신토익 들어와서 매달 출제가 됩니다. 사실 그냥 거저 주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나왔죠. 앞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절이 나오고 if, the need라고 해서 주어가 나오면서 동사 자리죠. 그냥 수일치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 바로 arises,가 들어가는 바로 두 번째 단어가 되겠죠. arise라는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일치를 통해서 하는 거 두 번째 동사 이런 문제 출제됐죠. 자, 다음 세 번째는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나와서 얘를 수식하는 형태. 자, 보니까 여기 뭐가 나오죠. 사실 more 다음에는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 그 다음 또 어떤 여러분들 more, 뭐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걸 잘 모르겠다? 그럼 놔두세요. 놔두세요. 자, 재빨리 뒤를 보니까 drill이라고 해서 훈련이라든가 drill 같은 형태가 나오죠. 이런 아이들의 바로 명사 앞에 대한 형용사의 개념이니까 powerful라는 정답 바로 첫 번째 거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굳이 뭐란 단어 모른다? 상관없습니다. 재빨리 뒤를 보니까 drill 명사가 나오니까 바로 형용사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사 들어갑니다. 부사는요.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사도 수식을 하고 형용사도 수식을 하고 부사도 수식을 하고 뭐 문장 전체 등등등. 자, 이번에는요. 바로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 앞에 부사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출제가 좀 됐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여기 1 meter wide라고 해서 바로 1m의 여러분들 간격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숫자가 나오는 거 있죠. 이런 숫자는 여러분들 형용사로 취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형용사 다음에 명사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는 뭐다? 부사가 들어가는 generally 들어간 바로 두 번째 거 정답이 되겠다. 그럼 여기도 보시면 lightweight라고 해서 가벼운이죠. 가벼운이란 형용사를 꾸미는 바로 부사니까 exceptionally 들어간 정답 바로 여기 두 번째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하는 거 앞에 위치해서 그걸 찾는 부사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늘 매달 나오는 게 이 문제이죠. 완전한 문장 뒤에 나옵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 문장이 끝났거든요. 문장 끝났는데 굳이 또 뭘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rack product라고 해서 제품을 갖다 여러분들 추적해봐라. 추적해봐라. 어떻게? 그래서 문장이 여기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라고 해서 들어가는 track이라는 동사를 꾸미는 바로 reliably. 들어 몇 번? 정답 바로 요 두 번째 거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보시면 패턴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깔고 와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월 말에 보는 시험에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이번에 8월 말에 시험 본다면 이걸 갖다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해석이 필요 없구나. 앞뒤만 보면서 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품사 문제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좀 아리까리한 헷갈리기 쉬운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요. 제가 내봤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 보니까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것도 그렇게 헷갈린다면 헷갈릴 수가 있고 그냥 여러분들 바로 풀 수 있다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번에 여러분들 응용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갖다 준비해봤습니다. 자, BPP라는 수동태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BPP라는 수동태 ABCD가 다른 어휘 문제는요. 문장 전체를 읽어보셔도 상관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주어라의 관계를 보시면서 빨리 파악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meet the deadline이죠. meet the deadline. 자, 마감 날짜를 맞추다라고 할 때 meet the deadline. 이런 타동사는 목적어, deadline과 궁합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내볼게요. 데드라인은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서 is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동사를 물어봅니다. 그럼 하고 많은 동사 중에서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meet
the deadline이라고 해서 마감 날짜를 맞추다. 그럼 마감 날짜는 맞춰줘야 되겠죠. 바로 뭐가 된다? is met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meet라는 단어의 PP 형태 met는 어떻게 나왔을까? 바로 데드라인과의 궁합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소에 타동사랑 목조를 같이 외우셨다면 이 아이 수동태는 뭐다? 주어라의 관계를 보시면서 빨리 찍고 빨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for에서 competition까지 묶어줍니다. late submission 이라고 해서 늦게 제출한 거죠. 늦게 출품한 거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한지 안 난다고요? 야, 늦게 냈어? 그거 안 받아. 안 받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accept가 들어가면 몇 번 되겠다? 정답 D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뭔가 뭐 여기 보니까 컴피티션이라고 대회가 나오니까 대회는 뭔가 이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B를 하는데 늦게 낸 걸 결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늦게 낸 거요? 우리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accept가 들어가는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다음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이처럼 competition이라든가 뭐 나온다? 같은 말이 contest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회가 나오면 아주 잘 쓰이는 명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submission이라든가 entry 같은 단어 있죠. 이런 출품작 같은 이런 단어가 보통 같이 따라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1번의 동사 어휘, 그중에서도 BPP라는 수동태 어휘는 그죠, 주어라의 관계를 보시면서 빨리 찌고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D번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사 시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논란 종결 지금 하고 있는 거 전에 말이죠. 요런 거 시험에 나오겠다라고 해서 제가 적중 특강을 찍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매달 나온다. 뭐 거짓말 보태도 매달 나오고요. 거짓말 보태지 않아도 2개월마다 3개월마다 나오는 그런 문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제 문제 중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종전의 패턴과 약간 좀 달라진 형태가 되어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니까 여기 주어가 나오고 미션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쭉쭉쭉 가다 보니까 while이라고 해서 접속사가 나오면서 주어 동사가 나오죠. 자, while은 여러분들 뭐죠?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는 반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인데요. 동안에가 될 때는 그게 뭐뭐하는 동안의 시간을 표현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때 조건 혹시 기억나나요? 바로 이런 겁니다. 때 조건 즉 뭐다?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를 접사가 나오잖아요. 주절의 시제가 뭐다? 미래라고 할지라도 종속절은 뭘 쓴다? 현재를 정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재가 나왔습니다. 종속절에. 그렇다면 거꾸로 여기 앞에는 뭘 쓴다? 미래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미래가 들어가니까 정답 몇 번이다?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종전에는 사실 while이 잘 안 나왔거든요. 우리 한 번 나온 적은 있지만 자, while이 나오지 않고 어떤 거 when이라든가 by the time이라든가 as soon as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while도 뭐 before도 그 다음에 또 뭐다? until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요 3인방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나 잘 알아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until, while 같은 것도 출제된다는 얘기죠. 자, 때로는 이런 문법을 잘 모르는 학생은요. 여기 is라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동사 시제 맞춰줘서 A번 안 되나?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가 현재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안 되죠. 왜 안 될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뭘 봐? 뒤를 봐? 이런 얘기죠. 자, 미주진 거 뒤를 봅니다. 뒤를 봤을 때 Mr. Parker라고 해서 목조가 나오죠. 목조가 나오면 여러분들 무슨 태를 쓰지 않는다?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현재 맞춰줬나? 시제일치인가라고 생각하더라도 태에서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때, 조건, 시간과 조건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when, by the time, as soon as, if, unless, once 이런 것보다도 다른 어떤 시간과 바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while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요. 중간에 정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근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토익을 좀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part라는 명사 앞에 들어가는 형용사 문제가 되겠죠.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형용사도 들어가지만 형용사 역할은 바로 분사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형용사 분사는 몇 번에 있습니까? 바로 B번과 D번을 제외하고 impressive라고 해서 A번 아니면 C번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몇 번이다? 그죠. 정답은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는 왜 안 될까? 자,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나 피곤해. I am tired가 되겠죠. 나 놀랐다. I am surprised가 되겠습니다. 나 굉장히 감동 먹었어. I'm impressed가 되겠죠. 자, 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 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m surprised. I'm impressed. I'm disappointed. I'm tired. 자, 무슨 얘기냐? 사람의 감정 동사는요. 주체가 사람일 때
바로 수동 형태 BP를 쓴다는 얘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part라는 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impressed를 적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아닌 관계로 impressive 몇 번 되겠다? 정답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용사랑 분사랑 싸우면 말이죠. 주로 형용사가 이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의미 자체도 틀리죠. 그 다음 감정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impressive라고 해서 몇 번이다? 정답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익을 좀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런 패턴의 문제는 아주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번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요, 제가 적중특강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때 얼마나 강조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억양까지도 제가 달리합니다. 자, 동사, 타, 동사라고 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 자꾸 생각나게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니까 A, B, C, D가 뭐가 되어 있어요? 바로 어휘 문제가 나오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험장에 가면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들 8월 말에 시험 당장이라도 말이죠. 시험장에 가면 동사 어휘가 나왔어? 자, 동사, 타, 동사를 갖다가 생각해보란 얘기죠. 근데 생각나면 뭐합니까? 이게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모르는데 그래서 평소에 기본적인 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organize, 뭔가를 구성하다, 뭐를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뒤에 목적어란 얘는 타동사가 되겠죠. 자, excel이라고 해서 잘 모른다? 그럼 건너뜁니다. revise는요, 수정해? 뭘 수정하는데? 라고 역시나 목적어 나오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instruct는 뭔가 지시한다? 누구한테? 뭐를 지시하는데? 여기서 얘도 목적어 나오는 타동사가 되겠죠. 즉 A번, C번, D번은 바로 타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빨리 뒤를 봅니다. 뭘 봐? 뒤를 봐.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at이라는 전인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무슨 자동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자동사는 excel이라고 해서 뭔가를 뛰어넘거나 탁월하거나 좋다라고 할 때 표현 바로 몇 번?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안 되니까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해서 찾을 수가 있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토익은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없다? 그러면 가장 베스트 앤서, 바로 차선책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평소에 자기가 A, B, C, D 보기 중에서 뭐를라고 해서 을을 가지는 타동사인지 전치사를 가지는 자동사인지를 갖다가 평소에 구분하면 굉장히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A번, C번, D번은 뭘이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바로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B번 되겠죠. 그래서 동사 어휘가 나온다. 자, 동사, 타동사 기억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째 갑니다. 자, 이것도 보면서 말이죠. 저도 시험장 하면서 잠깐만 이거 뭐야? 이렇게 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약간 주춤하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 have to, has to 라고 해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죠. 보통 어떤 이간질 사이에 들어가면요. 거의 대부분 부사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사를 적으려고 하니까 잠깐 has probably to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have yet to 그런 건 들어봤지만 has to 사이 promptly 그런 거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자세히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to add라고 해서 to 부정사가 나왔죠. 사실 이 조합 자체가 굉장히 웃긴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품사 문제라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뭐 promptl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요 promptness 이렇게 해서 품사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정말 생뚱맞게 despite는 전치사고 얘는 동사가 나왔고 얘는 부사가 나왔고 막 뒤죽박죽입니다.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뭐라?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 찬찬히 살펴보니까 to 부정사를 가지는 거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have pp 형태로서 바로 to 부정사를 가진 동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다? 바로 이 Harkin Fitness Center 여기서 뭐 한다고요? 바로 has a promise 약속했다는 얘기입니다. to 부정사기를요 추가하기로 말이죠. 정답 바로 몇 번이다? C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have to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분들 D는 생뚱맞죠? later 같은 경우 여기 have later to 들어봤어요? 보통 뭐 see you later처럼 later는 보통 뒤에 들어가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리도 안 맞을 뿐더러 그래서 맨 처음에 B를 하려고 했더니 자, 이건 뭐지? 좀 부자연스럽다.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 to 부정사 가지는 거 promised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주춤하게 만드니까 이거 좀 어렵네 라고 하는 그렇게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사실상 이 문제는요. 우리가 올해 2018년 3월 달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까놓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번에 시험에 봤던 문제 정답 자세히 봅니다. 정답 자세히 보면요. 사실 모르는 단어가 없거든요. 나왔던 단어가 여러분들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역시나 이 문제도 우리가 토익을 좀 공부한 학생이라면 딱 보자마자 헷갈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헷갈린다면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A, B, C, D, E라고 해서 말이죠. justly 이런 것들이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보시니까 to 부정사 나옵니다. 우리가 늘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죠. if라든가 또 어떤 게 나와요? when이라든가 또 어떤 게 나옵니까?
in order to라든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before 같은 형태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 무슨 문장 잘 쓴다? 명령 문장 잘 씁니다. 질문했어? 해봐.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me. 라고 해서 if 보자마자 명령문. 너 토익 고득점 맞기 위해서 열심히 해. 라고 해서 그런 표현들 말이죠. 여기도 보니까 to 부정사. 어쨌든 저기 제일 문두에 들어가는 거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너가 이런 것 뭐뭐인지 아닌지 체크하기 위해서 뭐뭐 해봐. 라고 해서 뭐가 됩니까? visit 이라는 명령문이 나오죠. 그럼 명령문은 동사 원형 시작되고요. 동사 원형을 즉 동사를 꾸미는 건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체크하기 위해서 그냥 방문해봐. 그냥 방문해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냥 방문해봐. 정답은 바로 simply visit. 그럼 몇 번 되겠다? 정답 C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mostly는 뭐 대부분, 뭐 주로 이런 얘기니까 주로 방문해봐. 우리나라 말로 맞는 것 같지만 바로 mostly visit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simply visit라는 정답 바로 C번 됩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justly가 나왔거든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justly 맞는 것 같다? 그게 아니죠. just visit, simply visit 해서 just는 맞지만 justly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C번 됩니다. 분명 이게 2018년 3월 달에 나왔고 이번에 8월 달에 나왔다는 얘기는 또 언젠가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번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명령문이 나온다? 그 앞에 들어가는 바로 부사 simply visit, just visit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정답 바로 몇 번? C번 되겠다. 그래서 부사는요. 자꾸 궁합입니다. 궁합으로 자꾸 입으로 암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서 우리가 독해할 시간을 갖다가 확보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7번째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맞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헷갈리기 쉽다라고 낸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나왔던 패턴이랑 약간 틀린 거다. 그럼 분명히 다음번에는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자, 명사를 갖다가 보통 수식하는 형용사는 어디 위치합니까? 바로 앞에서 바로 명사를 수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명사를 어떻게? 뒤에 수식하는 여러분들 형용사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ABCD가 low rate라고 해서 명사를 꾸미는 바로 ABCD가 죄다 형용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바로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후치 수식의 형용사 문제죠. 근데 이 문제는 후치 수식의 형용사를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 형용사 어휘가 있는데 뜻을 갖다 해석해 봤을 때 맞는 게 뭐냐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음에 available, availably 라고 해서 이 품사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명사 다음에 available 이라고 해서 이런 형용사를 적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읽어보니까 Speedy Car Corporation 이 회사에서 뭘 제공합니까? Vehicle Rental이라고 해서 차량을 여러분들 렌탈 해준다는 얘기죠. 누구? 고객들한테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어떤 가격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죠. 근데 자기 딴에는 뭔가 렌털카랑 나랑 합의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그리어블은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은 여러분들 동의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주는 거죠. 이 가격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A번은 안 된다. 정답 바로 몇 번이다? B번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명사를 갖다 뒤에 수식하는 대표적인 후치수 형용사가 뭘까? 그 다음 의미 자체로 봤을 때 available 이 맞으니까 정답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한번 ready도 한번 출제된 적 있습니다. 근데 준비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 가능할 수 있다? 아니면 네가 뭐 살 수 있다? 뭐 구매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의 등등등을 포함하는 available B번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명사를 뒤에 수식하는 후치 수식 형용사가 뭘까라고 해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available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면요. 이런 것들 한번 출제됐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사를 갖다가 뒤에 수식하는 거 available 이란 단어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possible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imaginable도 출제됐다는 얘기죠. 특히 imaginable은 예전에 한번 중간 시험에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후치 수형용사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명사 뒤에 수식하는 후치 available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유난히도 정말로 어려웠던 문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듣보잡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제인데 어떻게 풀까 하고 했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선방을 좀 잘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나머지 보기를 넣다 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내가 모르는 뭔가 있냐? 라고 해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바로 헤딩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여기다 미쳐놓고 물어보는 ABCD가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quarter, the end of the quarter라고 해서 분기 말 이라고 해서 헤드는 어디로 향하는 거죠. 어디 쪽으로 향하더라고 할 때 바로 헤드 다음에 뭘 쓸까요? 자, 보시면 between 같은 경우는 between A and B가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둘 사이를 얘기를 하니까 뒤에는 바로 두 개 중에라고 해서 복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형태 안 나오니까 A번 안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말 거기 언저리예요?
about? 이것도 말이 이상하죠. 그다음 with는 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어디로 향하다라고 할 때 들어간 표현 head into가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D번 되겠죠. 자, 그런데 요런 것들이 비슷한 형태가 여러분들 최근에 출제가 좀 됐는데 말이죠. 의외로 요런 문제들만 학생들 많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 갖다 제가 모아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바로 어디로 향하는, 바로 여기 분기말로 향하는 이라고 해서 head into 들어간 정답 D번 되겠는데요. 자, 한번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로 향하다라고 하는, 어디로 향해 가는 해서 head into라고 해서 into를 적으시면 되는데 요랑 비슷한 단어가 바로 2017년 우리 작년 11월 달에 파트 6에 나왔는데요. 거의 대부분 학생을 굉장히 많이 틀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합병한다. 그래서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랑 합병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제 C라는 회사로 불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가 됐습니까?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뭐 12월 1일부터 우리가 합병할 거야. 그러면 12월 1일 그 날짜로부터 쭉 앞으로 이런 얘기죠. 앞으로 쭉 앞으로 갈 때 forward의 개념. 요것도 이제 그때 당시 학생을 굉장히 많이 틀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또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towa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oward는요 우리가 방향성을 나타낼 때 어디 쪽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he end of semester라고 해서 toward the end of semester 이게 뭐가 될까요? 학기 말 향한다? 그게 아니라 학기 말 즈음에라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toward가 어디 쪽으로 가 있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의미랑 잘 쓰면 어디 즈음에라고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toward도 그때 당시에 나머지 보기가 너무 말이 안 됐으니까 toward가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알고 하는 학생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뭐 즈음에라고 할 때 toward, 그 다음 그 날짜부터 쭉이라고 할 때 forward, 지금 보시는 어디로 향해 간다, head into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틀었던 문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경향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한번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학생들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이제 고득점 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유난히도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요게 이제 말썽이죠. 요게 참 말이 많았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봐도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여러분들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얘기했잖아요. 뭐 나머지가 답이 될 게 없습니다. 그나마 베스트 앤서를 고르니까 요것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은 여기 becoming이라는 여러분들 ing라는 전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뭐다? ing라는 동명사 앞에 들어간 전치사 형태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읽어보니까 월요일 날 말이죠. Miss Brady라는 사람이 will attend 뭐죠? First Managers Meeting이라고 해서 미팅에 참석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요? Become the company's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해서 이 사람의 회사의 CEO가 된다? 자, 된다. 그 다음에 참석할 거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되고 나서 말이죠. 참석한다는 얘기죠. 된 이래로 참석한다는 얘기죠. 잠깐만. 된 이래로? 잠깐만. since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죠. 자, 뭐가 있습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since가 때문에 라는 뜻으로 나타낼 때는 바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이래로라고 할 때는 바로 전치사, 접속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래가 될 때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요 시제 구조를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단어로 적어봤습니다. 현완 싱과 현안 이런 얘기죠. 현완 싱과 현안. 이게 무슨 얘기가? 현재, 완료, since, 과거, since, 과거, 현재, 완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기에 since가 들어간다면 이게 과거적인 표현이 될 것이고 잠깐만 앞에는 현재 완료가 나왔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해서 사람들 머뭇거리를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말이 안 돼요. past 지나서 되는 게 지나서 그 다음 되는 데까지 그 다음에 D번에 ahead는 일단은 이 부사 자리니까 안 되겠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동명사 앞에 들어간 전치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나마 베스트 센스가 뭐가 돼 있어요? 내가 모르는 문법이 있나?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된 이래로 말이죠. 이제 미팅에 참석한다는 얘기니까 since가 이래로인데 이거랑은 여러분들 다른 패턴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since가 이래로인데 이렇게도 쓰는구나 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나머지가 답이 안 됐기 때문에. 됐나요? 그 다음 요것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요것도 이제 고득점 포인트인데 지난 15년간에 아마 제 생각엔 2번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since가 제가 때문에 이래를 때 전치사 접사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since는 사실상 부사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딱 두 문제 나왔는데요. 앞에 과거 동사 나오면서 have, PP 사이에 뭐 된다? since가 들어가는 요런 거. 요거는 전치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아니고 부사로 사용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학생들 많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나머지 보기를 넣어봤을 때 뭐 이런 거 안 되네. 뭐 그냥 베스트 앤서니까 이거 답이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nce가 굉장히 말도 많았고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됐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예외적인 거 말고요. 바로 때문에 이대로 현완sin과 sin과 현안, 현재 완료 since 과거, since 과거, 현재 완료 이런 패턴을 갖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이제 어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어떤 어휘가 나오는지 혹시나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직무 설명에 완벽하게 맞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사실 이 완벽하게란 이 단어 있죠? 요것도 지금 최근에 또 출제됐는데 이번에 또 정답으로 출제됐습니다. 자, 영어로 해보면 어떻게 된다? 자, fit 맞는 거죠. The job description 어떻게? 완벽하게. perfectly 라고 해서 요 단어가 출제됐고요. 자, 결국에는 하기를 따르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사실 결국에는요. 그냥 딱 먼저 밑도 끝도 없이 나오지는 않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라고 쓸 때는요. 앞에 잘 나오는 어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결국에는 이라고 할 때 eventually, on the degree라고 해서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 앞에 어떻게 나온다? after. 또 뭐 나온다고요? following. 다음에 finally. eventually 이런 아이들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보인다? 그럼 일단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finally, eventually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뭐한 이후에 마침내 결국에는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호전 되겠죠. 호전? 호전이 뭐가 될까요? 자, 여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바로 상당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그런 토익의 어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업턴이 되겠죠. 이게 뭐 이게 좋아지는 거죠. 이게 좋아지는 거죠. 업이니까. 그러니까 호전된다. 상당한 호전. considerable 들은 바로 형용사가 되겠죠. 자, 이 considerable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주로 증가, 감소, 변화에 잘 씁니다. 뭐 상당하게 증가했습니다. 뭐 상당하게 뭐 변화했습니다. 상당하게 감소했습니다. 상당하게 호전됐다라고 해서 상당한이라고 들은 요 단어 있죠. 역시나 이것도 토익이 좋아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를 강조하다라고 들어가는 거 있죠. 필요를 강조하다 뭐 했습니까? 이런 게 있죠. emphasize, emphasize need라고 해서 요 단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다. 요것도 학생들이 아 잠깐만 이거 뭐지? 라고 생각되지만 바로 이 동사 formed 형성하는 거죠. 구성합니다. 뭘 구성하겠습니까? 바로 committee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요 단어가 출제됐고요. 자, 3년 이상 동안에가 표현이 있습니다. 자, 3 years인데 이상이니까 more than, over 이런 거 들어가죠. 자, 여기 들어가는 건 동안일 때는 뭘 쓴다? 바로 for를 쓴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for 말고 두링 같은 거 나오면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for는요. 기간이 나옵니다.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3 years라는 여러분들 기간이 나오니까 뭐가 된다? 바로 for 쓴다는 얘기죠. during은요. 바로 특정 기간에 쓰입니다. 뭐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 뭐다? for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more than 앞에 for가 정답인데 거기다가 over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over. 근데 over 된다 안 된다? 역시나 안 됩니다. over도 이상이죠. 얘도 이상이죠. 이상?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over도 이상, more than도 이상 안 돼요. 그래서 for 기간 명사, 3 years가 나온 관계로 for가 된다는 얘기죠. 뭐 쉽다면 쉽겠지만 의외로 또 틀린 학생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셨을 어휘 문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건데 말이죠. 바로 미주신 자리 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 번 하셨을까요? 자, Draven Architecture 1 The Award가 되겠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받았을까요? 자, for가 나온다는 얘기죠.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해석하다 보면은 자꾸 오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을 막 생각한다는 얘기죠. 상을 받았어? 뭐야? 뭐 잘했나? 뭐 제출했나? 뭐 냈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submission이라는 C를 많이 하는데요. 잘했죠.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Solar Technology라고 해서 태양 기술을 갖다 어떻게 뭔가 뭐 했다는 얘기죠. 뭐가 됐어요? 컴포넌트. 구성품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건 아니고 habit은 여러분들 습관이 되겠죠. C번 아니면 D번을 압축할 수 있는데 D번은 incorporation 뭐가 됐습니까? 뭔가 병합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렇게 결합이라든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태양 기술을 갖다가 결합을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자, 정답은 바로 incorporation 들어가는 정답 D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말이죠. 나머지가 안 되니까 정답 D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corporation 사실 처음 본 것 같지만 우리가 파트 7이나 종종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파트 5의 어휘이기 때문에 좀 놀랍게 느껴지긴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본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파트 6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초반에 파트 6도 중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시제 문제가 약간 좀 아리까리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시제 문제에 파트 6에서 나오는 거 뻔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현재나 미래 형태 참 잘 나오죠.
그다음에 요즘에 잘 나오는 건 여러분들 과거도 종종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제 문제가 다양하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져 있는 토익이 정말로 좋아하는 시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거는 시험 봤다. 우리가 이제 그 전달 논란 종교를 보시면서 말이죠. 아, 예전에 이런 시제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요즘에 패턴 이런 거니까 이번 8월 말은 아니면 뭐 9월 달은 뭐가 나오겠구나. 여러분들 짐작을 해보란 얘기죠. 자, 그다음 파트 6도 말이죠. 정말로 토익이 사랑하는 문제라든가 지문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문 같은 거 있죠.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패턴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 뭐냐? 맨날 나오는 거 있죠. 맨날 나오는 거 있죠. 우리 파7에서 공사를 공지합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저희 엘리베이터가 세 대가 있잖아요. A, B, C 엘리베이터. 근데 우리가 이번에 A, B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좀 불편하겠죠. 불편하니까 C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고요. 안 되면 저기 화물 엘리베이터 있어요. 그거라도 여러분들 급한 대로 사용하세요. 라는 어떤 공사라든가 그런 걸 공지하는 거. 그 다음에 기사면 아주 잘 나오는 거 있죠. 인사이동, 그 다음 또 뭐 인수합병 참 잘 나옵니다. 인사이동 뭐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B라는 사람이 이 일을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한테 일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 B 새로 왔지만 어떤 경력이 있고요. 아마 잘할 거예요. 아마 믿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행기 취소 참 잘 나오죠. 어떤 기계적인 결함 아니면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비행기 취소합니다. 혹시나 환불 원하세요? 아니면 뭐가 됐습니까? 바우처를 드릴까요? 뭐 등등등 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라면 말이죠. 이런 문제는 매달 나옵니다. 어떤 문제? 요거죠. 자, 미주신 거 칸마 주어 동사라고 해서 이 자리 바로 연결어고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 미주신 거 컴마 다음에 들어가는 주어 동사 이 자리는 바로 부사 상당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파6에서 매달 나오면서 너 접속사 적을래? 아니면 다른 거 적을래? 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여기 들어가는 게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런 전명의 같은 형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For example, 뭐 in addition, as a result 이런 한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접속부사라면 이런 거 있죠. However 또 뭐 있습니까? Therefore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요. 거의 매달 나옵니다. 매달 나옵니다. 근데 이번엔 약간 다른 패턴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는요. 부사 역할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거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준비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파트 6에 어떤 문제 지문에 익숙해지려면 파트 7에 문제를 갖다 발췌한 게 6입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도 굉장히 아리까리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연결어고도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우리가 파트 7을 갖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트 7에 보다 지문의 유형이 따로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아시면 논리 전개만 잘 아시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두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첫 번째 135에서 138번 Refer to the following article 해서 기사글이 나옵니다. 자, 기사글에서 아주 잘 나오는 거 있죠. 어떤 거 나온다고요? 인사이동이라든가 인수합병은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요즘 종전에 나왔던 문제가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는 기사글을 보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글 쓴 날짜, 글 쓴 사람을 잘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글 쓴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떤 날짜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During a press conferenc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말이죠. 기자회견 하는 동안에 Major Electronics Producer, 이스코가 되겠죠. 전자를 만드는 그런 어떤 업체인데요. 이스코라는 요 회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바로 스칼렛 핑커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 고유명사 잘 모르면요. 그냥 대문자 따서 SP라고 하세요. 아, 스칼렛 핑커슨 SP가 말이야. would take over as the company's new CEO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SP라는 사람이 뭐다? 새로운 CEO가 됐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 그 여자는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스칼렛을 맞는 겁니다. 자, 그 여자가 니콜라스 펜웰. 여기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네요. 잘 모르면 또 이니셜 땁니다. NF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니콜라스 펜웰이라는 NF를 갖다가 어떻게? 자, BD. 근데 이 사람 누굽니까? 저도 몰라요. 보니까 step down. 우리가 사직하거나 이제 내려왔다는 얘기죠. 자리를요. 어떻게 해요? Start a new business overseas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해외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제 그만둔 사람. 이 사람이 니콜라스고요.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부임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SP가 왔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럼 SP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 NF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종전에 있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35번에 들어갈 말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걸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ABCD 시제 문제 할 거다라는 표현이 들어야 됩니다. 자, 할 거니까 바로 미래를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자, will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will replace가 없네요. 그럼 어떡하지? 해서 여러분들 고민 때리지 말고요. 얘기했죠.
베스트 앤서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미래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미래가 없다. 자, 오늘 첫 번째 일반은 말이죠. 미래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래가 없다. 그럼 그 다음에 적을 수 있는 게 바로 현재 진행 같은 거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 현재 진행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현재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 되겠다? C번 되겠죠. 여러분들 절대로 A번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팟5 설명하면서 뭘 봐? 뒤를 봐 이게 썼었죠. 뒤를 보니까 바로 니콜라스 팬 윌이라는 사람 목조가 나오는데 어떻게 BPB라는 수동태를 적을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 B번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는요. 주로 가정법에나 쓰는 겁니다. 아, 교체됐어야 되는데. 아니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 됐다라고 지금 컨퍼런스에서 얘기된 거기 때문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가정법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교체됐나?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하고 우리는 이제 감사드린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경우죠.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어요? 바로 replaces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will replace가 돼 있지만 없다면 현재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되나요?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We appreciate all that. 자, Fanwheel. Fanwheel은 바로 이제 그만둔 사람이죠. 이 사람이 has done.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죠.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래서 wish him the best of luck in his ability endeavor가 되어 있습니다. endeavor는 이제 자기가 이제 노력하는 건데 그 사람의 ability에 이제 우리가 오늘, luck, good luck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빌어주는 경우죠. 이걸 누가 했습니까? 그레이스 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여기 보드 체어퍼슨에서 이사회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거? 를 빌어주겠어요. 앞으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빌어주는 거가 돼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136번에 알맞은 정답은 바로 뭐가 됐습니까? 앞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luck, 운을 갖다 빌어준다는 얘기니까 future가 들어가면 몇 번 되겠다? 정답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37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미신가, 칸마, 주어 동사라고 해서 바로 부사 상당어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worked. 라고 해서 무슨 동사가 나왔습니까? 과거 동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논리전개상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합니다. B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말이죠. 그러면 일단 B가 가니까 이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해야 되는 게 뭐가 돼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양력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소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여기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핑커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아까 했던 누구라고요?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스칼렛 핑커슨, SP, 새로 CEO로 부름한 사람. 이 사람은 말이죠. 타이틀을 지니고 있었어요. 바로 8년 동안에 여기에서 뭐 일했고요. 그 다음에 worked, 일했다라고 나오는 경우죠. 즉 뭐냐면 여기는 이 사람의 양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력이라는 얘기는 예전에 일했던 거가 돼 있죠? 그럼 뭐가 돼 있어요? worked라는 과거랑 잘 쓰는 부사를 찾아보시니까 그렇죠. previously. 정답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논리전개 큰 틀만 아시더라도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8번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여기도 일했고 여기도 일했고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주 광범위한 management experience, 바로 이런 경험이 말이죠. make her the best person. 최고의 어떤 사람을 만들어줄 겁니다. 어디요? 우리 회사를 갖다 이끌어주겠죠.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끌어준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미스 킴이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제 138번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될까요? 자, A번에 we are confident that she will excel 이라고 들어간 거죠. 이 단어 혹시 보셨어요?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오늘 풀었던 Part 5에서 excel 이라는 단어 자동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 내가 뭐 생각하는데 자신감이 얘기하는데 아마 뭐 차 탁월할 거야 라고 들어가는 거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B번 같으면 we wish to know more about the job이라고 해서 그 잡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싶어 합니까? 아니죠. 지금 사람 얘기 시건 했는데 갑자기 잡이 왜 나옵니까? 그 다음에 C번은요. election. 이게 또 왜 나옵니까? 선거가. 그 다음에 this device. 이 장치가 왜 나옵니까? 즉 뭐냐면요. 이 138번은 뭐다? 나머지 B씨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 A번이다. 보셔도 되고 우리가 정황상 쭉 읽다 보니까 뭐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 사람 잘 될 거야. 아마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등등이 나와야 되겠죠. 정답 바로 몇 번?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읽어도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중간중간 보시면서 빨리빨리 답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시제 문제가 약간 좀 아리까리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됐으면 이제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번에서 146번은 바로 이메일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 자,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큐멘터리 프로덕션 팀한테 보내는 그런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 143번 쭉 봅니다. 여기는 자리가 보니까 어디 자리예요? 미신가, 칸마, 주어 동사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사 상당어가 들어갑니다. 되나요? 부사 상당어고. 근데 여기서 일단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는 안 되냐? 일단 D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regardless of가 나와서 뭐뭐
상관없이라고 해서 전치사 다 된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이 자리는요. 미신과 칸마 조동사라고 해서 부사 상당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on one hand라고 해서 전명의 형태 들어갈 수 있고요. instead 접속 부사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요겁니다. if possible, if possible. 자, if만 보시면 이건 왠지 접속사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if possible. 가능하다면이라고 해서 얘는 바로 분사 구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분사는요. 형용사지만 분사 구문은 바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분사 구문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if possible, 뭐 if so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D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A, B, C에서 골라야 되겠다. 자, 그 다음 144번은 바로 A, B, C, D가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145번 갑니다. 여기는 have to 라는 to다 다음에 뭐 된다? 동사 어휘 문제가 되니까 바로 여기는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막 146번은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앞에 어가 나왔으니까 뭐가 된다? 예, 바로 명사 형태가 들어가는 distraction이라고 해서 몇 번? 정답 D번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풀어놓고요. 예, 여러분들 처음부터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143번. 자, don't forget that. 잊어버리지 마세요. We will be at Horizons Elementary School this weekend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말이죠.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 Elementary School에. 왜냐하면 working on the documentary 되겠어요. 우리가 다큐멘터리 작업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다큐멘터리는 뭐를? featuring their students라고 해서 학생들을 갖다 여러분들 특징으로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이번 주말에 찍어야 되니까 여기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working with the children. 학생들, 어린애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말이죠. It's not easy.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And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말이죠. We were not able to make much progress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진전이 없었잖아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3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뭐가 나왔습니까? I hope to. 원한다가 나오죠. 7시 반에 저는 여러분들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일단 D번은요. regardless of라고 해서 of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부사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일단 D는 탈락시키는 거죠. 그 다음 C번에 한편으로는 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의미상으로 맞는지. 그 다음 B번에 instead는 뭐만은 대신해죠. 보통 instead가 나오면 요런 조건, 저런 조건이 있는데 요거 말고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조건이 두 개 나온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럼 한편으로야? 아니죠. 한편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우리 지난 주말에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척을 못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좀 가능하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요때 시작을 해서 좀 일찍 끝내고 싶은데 뭐 그런 의미가 나와야 되겠죠. 자, 보니까 뭐다? If possible. 가능하면 말이죠. 저는 원합니다. 자, 그 시간대 언제? 아침 7시 반에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if possible 정답 A번 되겠습니다. 근데 요걸 하면서도 약간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의미는 대강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자리가 맞나? 라고 해서 들어가서 의심한 학생이 있는데 if possible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가능하면 말이죠. 제가 7시 반에 시작하고 싶은데요. When the students arrive, 뭐 학생들이 도착하면 말이죠. So we can get most of the filming done before their lunch time 되겠습니다. 그래서 런치 타임 전에 바로 요 촬영하는 거 갖다가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144번에 들어갈 말 뭐가 있을까요? A번 보니까 it might, 아마도 말이야. 그런데 however가 나오죠. 이런 여러분들 연결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야 take the entire day. 아마 뭐 시간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This was extremely interesting work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좋은 작업이었다. 여기 지금 동사가 was가 나오죠. 지금 우리 안 했잖아요. 우리 이제 그 촬영해야 되는데 뭐 7시 반에 와가지고 뭐 점심 먹기 전에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건 정말 흥미로운 작업이었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안 했으니까. 그 다음 C번에 fortunately nobody saw the mistake. 자, mistake라고 해서 실수가 나오는데 그 앞에 실수란 게 나옵니까? 아니죠. 그 다음 D번에 we have prepared an alternative location.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놨어요. 다른 장소. 지금 만약에 이 앞에가 여기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우리가 다른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시간에 관련된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런치 타임 전에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 좀 시간에 말려 걸면 뭐 하루 종일도 걸릴 수 있겠지. 바로 앞에가 시간적인 표현이 나오니까 A, B, C 중에서 시간적인 표현이 나오는 자연수건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however란 단어 있죠. 이런 연결하고 시험에 아주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런 연결을 갖다가 좀 예의주시해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14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y the way, 그런데 말이야, I have to, 뭐 해야 된다고요? The fact that, 대디하는 사실 갖다가 내가 뭐 하고 싶습니까? All mobile phone should be switched to silent mode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울리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휴대폰을요. 그걸 갖다 내가 뭐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A, B, C, D에 들어가는 거 몇 번이다? 바로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스트레스, 어디에 강세를 둔다 그러죠? 스트레스, 뭡니까? 강조하는 거야 바로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갑자기 폰이 나오니까
내가 뭐 폰을 뭐 자제해야 되나 해서 리미트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실을 갖다 내가 강조하고 싶다고 해서 뭐 emphasize 될 수 있고요. 스트레스가 들어간 정답 B번. 그리고 146번은 졸지의 염들 D번이라고 해서 풀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말이죠. 우리 팟5, 팟6만 이제 중점을 보셨는데 좀 나름대로 난이도가 중상입니다. 근데 저랑 같이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저렇게 풀어도 우리가 답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구나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 혼자 보러 가면 약간 어렵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해서 정리하니까 좀 괜찮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실은 너무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요 겁먹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머지가 아니니까 이게 정답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가 좀 무난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만 잘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한 문제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다 맞으면 나름대로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 그다음 정리해뒀던 그 포인트를 갖다가 정리하셔서 이번에 8월 말에 시험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대비를 잘 하셔서 다들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강남 파고다 스타트업의 RC 라순이 강사였습니다.